네, 메딕입니다. 자, 여기는 남해 바닷가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주황색의 약간 희한하게 생긴 생물 보이시나요? 잘 보면 약간 움직이죠? 지금은 야간의 간조 때고요. 이렇게 물가의 암초 위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딱 봐도 갑각류라는 건 아시겠죠?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사 중인 듯한데요. 이 녀석이 고둥을 잡아먹고 있었나 봅니다. 뭔가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매우 느려서 손으로 잡아도 사실은 충분해요. 특히 이 녀석들이 직개발이 있는 다른 갑각류랑은 조금 다르게 잘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냥 손으로 잡아내면 됩니다. 자, 두 마리를 잡아왔고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두 녀석을 천천히 바닷물에 넣어줬고요. 조금 기다리면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가시투성어리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킹크랩의 우리나라 국명이 왕개라고 하는데 왕개와 사촌쯤 되는 그런 생물입니다. 자세히 보면 크기는 조금 작지만 킹크랩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그 킹크랩, 그 왕개가 우리나라에도 서식을 하거든요. 동해 북부 쪽에서는 아직도 간혹 출현을 합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에 고성 쪽에서 조사를 하면서 채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난화 영향으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왕개 보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재밌는 건 이 가시투성어리개가 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개가 아니라 집게 쪽 생물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보시면 집게다리를 포함해서 다리가 총 8개가 밖에서 보이시죠? 이게 집게암흑 특징인데 좀 전에 이야기한 왕개, 그 킹크랩도 다리가 8개죠. 그러니까 킹크랩도 집게 쪽 생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게들도 십각목에 속하거든요. 다리가 10개가 있다는 뜻인데 킹크랩이나 이 가시투성어리개도 밖에서는 다리가 8개 보이지만 사실 몸속에 다리 2개가 더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가시투성어리개는 몸속에 생식소를 운반할 때 몸속에 숨은 다리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이 킹크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수상한 생선님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가시투성어리개는 얼마 전까지 킹크랩과 같은 왕개과로 분류를 했었는데 어리개과로 변경되었거든요. 어리개, 그러니까 어리라는 단어가 생물에 붙으면 뭔가 조금 부족한, 크기가 작은 그런 뜻이 됩니다. 작은 잎과 꽃을 가진 연꽃을 어리연꽃이라고 한다든지 어리장수 잠자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 어리개과 친구들이 킹크랩하고 분리된 이유가 이 배 때문인데요. 여기 배가 말려서 붙어 있는데 킹크랩도 그렇죠? 여기가 엄청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킹크랩도 배가 말려있기는 한데 그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질화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을 어리개과로 분리를 한 거죠. 네,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 녀석이 집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출발을 했는데 진화하면서 살다 보니까 개들하고 비슷해지는 수렴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갑각류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개화라고 합니다. 이 어리개도 개화가 된 셈이죠. 자, 아무튼 이 녀석 혹시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헌터팡 채널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통화도 했었는데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게나 단미하목에 속하는 개나 갑각류들이 대부분 성격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호전적이고 좀 포악한 편인데 이 녀석들은 정말 이상하게 얌전하고 성격도 좋아요. 저 집게발도 사람이 먼저 공격하거나 배를 뒤집지 않는 이상은 공격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항 내에서 키워봐도 같은 종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생물은 절대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어항에서 한번 볼까요? 사실은 큰 수조에 넣어줄 건데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녀석들이 큰 수조에 들어가면 얼굴 보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가끔 먹이 먹을 때만 나오고 행방이 묘연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잘 보시면 온몸을 딱 고정시켜서 군부나 굴껍데기처럼 보이도록 하죠. 집게다리도 몸에 비해서 굉장히 커서 스피드는 느린 편이지만 천적에게 방어력은 좋은 편입니다. 자, 이제 수조에 한번 넣어줘 볼까요? 자, 몸이 워낙 납작해서 일어서는데도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뭐 그래도 잘 일어납니다. 이 녀석들이 배는 완전히 말랑하고 사실 전체적으로 각각도 개처럼 그렇게 경질화가 심하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뭔가 굉장히 독특하게 진화된 생물입니다. 역시 뿔복 계란이가 와서 한번 쳐다보는데 큰 관심은 없네요. 자, 아무튼 이 킹크랩과 사촌인 이 가시투성어리 개는 한대성 생물로 비교적 차가운 바다를 선호하는데 킹크랩과의 생물 중에서는 가장 남쪽 바다까지 살아가는 종이라고 하고요. 제주가 이 생물의 남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킹크랩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감소가 우려되는 종이라고 하죠. 다른 생물들도 별 관심이 없어 보이죠? 한번 지켜볼까요? 이 녀석들 한참 돌아다니다가 어두운 구석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가다가 또 뒤집어져서 고생을 하네요. 사실 이렇게 수조에 넣고 한 일주일 정도 행방이 묘연했다가 얼마 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저게 코르크 해면이라고 하고요. 속에 집게가 있는데 여기 올라 붙어 있었네요. 조금 놀다가 다시 구석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미니 킹크랩 가시투성어리개도 수조의 식구가 되었고요. 자, 이제 다음 녀석을 만나러 가시죠. 자, 여기는 남해의 모래로 된 해안이고요. 홍어 먹이를 잡으러 왔는데 여기서 왕밤송이개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보통은 남해 털개라고 하죠. 털개는 동해 북부에 살고 있는 애고 이 친구는 왕밤송이개라고 합니다. 이 녀석이 굉장히 재밌는 녀석인데 아직 어린 개체고요. 사람으로 치면 한 중학생쯤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 왕밤송이개가 개 중에서도 굉장히 산만한 종인데 좀 전에 소개해드린 가시투성어리개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바로 수조에 넣어줬고요. 역시나 뿔복인 계란이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죠.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모래를 훑으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다리로는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입은 움직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뿔보기가 계속 괴롭히니까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도 북방계종으로 너무 더우면 모래 속에 들어가서 하면을 하면서 방학을 보냅니다. 완전히 모래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더워서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자, 다음날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와서 활발하게 놀고 있습니다. 집게발은 작지만 성격이 굉장히 활발해서 잘 돌아다녀요. 주특기는 모래 파먹기. 사실 이 녀석은 좀 주의 깊게 보면서 다른 생물들을 괴롭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